풀업은 등 근육을 포함한 상체 전반의 근력과 근육량을 키우는 데 있어 최고는 아닐지라도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덤으로 코어까지 키울 수 있는 전천 운동입니다. 말할 것도 없지만 풀업만큼 편리한 운동도 없습니다. 매달릴 수 있는 바와 몸만 있으면 어디서든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풀업은 마스터하기 가장 힘든 운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바야흐로 대운동의 시대임에도 여전히 첫 번째 맨몸 풀업을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턱걸이를 몇 개 할 줄은 알지만 개수가 늘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아마 풀업 실력을 늘리고자 이미 몇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전히 풀업이 잘 늘고 있지 않다면 슬프게도 잘못된 접근 방법으로 연습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방법도 잘 모르고 무작정 많이 당겼거든요. 오늘은 과학에 기반해 풀업 개수를 효율적으로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두 가지 팁과 운동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는 흥미로운 연구에 기반해 턱걸이 개수를 늘리는 루틴도 말씀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육 활성화 패턴으로 알아보는 최고의 풀업 연습 방법. 2018년 실시된 신박한 연구 한 가지를 살펴보면 연구원들은 실제 풀업과 가장 유사한 근육 활성화 패턴을 보이는 풀업 변형을 조사했습니다. 풀업과 근육 활성화 패턴이 같다면 풀업 연습에 가장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풀업을 할 때 활성화되는 근육들을 순서대로 나열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풀업이나 기타 다른 운동들은 코어 운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관점에 따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풀업 동작 시 의외로 코어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그 다음으로 이두와 광배, 중부와 하부 승모근 순입니다. 특정한 운동이 코어에 기대보다 많은 자극이 없다고 해서 코어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코어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다면 풀업을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형들이 풀업과 가장 유사한 근육 활성화 패턴을 보여줬을까요? 정답은 닐링 랩풀다운이었습니다. 동작도 간단합니다. 이름처럼 무릎을 꿇고 오버그립으로 발을 잡습니다. 무게는 당겼을 때 무릎이 땅에서 살짝 뜰 정도로 충분히 무겁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특히 실제 풀업처럼 코어를 잘 잡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그냥 랩풀다운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흔히들 풀업과 동작이 유사하다고 생각해 풀업의 보조 운동이나 추가 운동으로 랩풀다운을 많이 합니다. 허나 2009년 실시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인 랩풀다운은 풀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즉 랩풀다운에서 힘을 잘 쓰는 것이 풀업에서의 힘과 개수로 비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시티드 랩풀다운에서는 근육 활성화 패턴도 풀업과 다르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코어의 개입도 비교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인버티드 로우 또한 풀업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닐링 랩풀다운과 같이 병행하시면 풀업을 늘리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쯤에서 그립을 어떻게 잡는 것이 좋은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도 처음 턱걸이를 할 때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무척 궁금했습니다. 이상적인 풀업 그립을 찾기 위해 풀업과 동작이 유사한 랩풀다운의 그립 연구를 찾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어깨 너비 1.5배 정도의 미디엄 그립이 가장 좋은 그립 너비입니다. 미디엄 그립은 이두와 광배에 최대의 자극을 줄 수 있고 힘 또한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턱걸이로 등을 조지려면 무조건 넓게 잡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허나 2016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너무 와이드한 그립의 풀업은 동작 내내 어깨의 찝힘이나 부상에 취약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넓게 잡으면 동작의 가동 범위가 짧아지므로 개수를 늘릴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와이드 그립으로만 운동한다면 궁극적으로는 풀업 실력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좁게 잡는 내로우 그립 또한 등 근육들 대신 전완의 개입을 높이므로 이상적인 너비는 아닙니다. 좁게 잡아 운동한다면 등이 아니라 전완이 털려서 풀업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제 풀업과 똑같은 동작을 연습할 수 있는 밴드 풀업과 네거티브 풀업을 권합니다. 밴드 풀업은 풀업에 가장 가까운 동작이기 때문에 반드시 운동 루틴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풀업 머신보다 코어 활성화 정도도 훨씬 높습니다. 밴드만 바꾸면 난이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으므로 10개 정도를 기준으로 풀업이 쉬워질 때마다 가벼운 밴드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네거티브 풀업은 실제 풀업에 필요한 힘을 얻는 가장 좋은 운동 중 하나입니다. 매달렸다가 최대한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신장성 수축 운동은 근력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직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단축성 수축 운동에서는 얻을 수 없는 자극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추측합니다. 하나를 제대로 당길 힘이 없는 사람도 수행할 수 있는 동작이며 중력을 이용해 운동할 수 있습니다. 턱걸이 개수가 정체되어 있다면 더 추천하고 싶습니다. 루틴은 총 2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맨몸 풀업을 성공하지 못하셨다면 다음 횟수를 제한합니다. 주에 최소 2-3일 정도는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만약 풀업 횟수가 정체되어 있다면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5세트 맥스 풀업, 매 세트마다 실패할 때까지 당기는 것을 일주일에 2번 실시했는데 총 3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맨몸, 중량, 네거티브.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모든 그룹에서 6주 후 39% 정도 개수가 증가했으며 12주 후에는 65% 개수가 증가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네거티브 그룹에서 가장 이탈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연구에서는 이탈률이 높고 시간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했지만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만약 12주를 끝까지 버틸 수 있다면 가장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턱걸이 개수가 정체되어 있으신 분들은 위 실험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연구에 기반해 풀업 개수를 가장 효율적으로 늘리는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시거나 개수가 정체되어 있으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하나하나 따라 하신다면 분명 드라마틱한 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좋아하는 운동이지만 처음에 많이 헤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